자, 89번에다가는 이거 필기 좀 해두자. 자, 평행선 사이에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일정하게 되게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때 이 평행선 바깥쪽 점과 여기 밑에 평행선까지의 거리는 방금 이 길이보단 당연히 얘가 더 길 거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평행선 안쪽에서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밑에까지 얘가 더 당연히 짧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 보시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때 A, B, C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여기 A점, B점, C점은 좌표가 아예 다 나와 있고, 얘네들은 가만히 멈춰 있는 점 상태에서 이 사각형 넓이의 지금 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x좌표의 곱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최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PQ의 x좌표를 찾아서 곱해주자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어떤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우리가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자른 다음에 여기 파트의 넓이를 합쳐서 구해도 이 전체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 사각형에 여기 꼭지점 두 개가 A점, C점으로 잡혀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고정되어 있었고, 이때 P점이 어디 있냐면, P점은 여기 문제에 써있기를 곡선 위를 따라 BC 사이로 움직인대. 그러면은 다시 P점은 AB 사이로 움직이는 거지. AB 사이 여기를 P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P가 만약에 여기 위치하게 돼 있을 때, 그리고 Q는 BC 사이로 움직인대. 그럼 BC 사이가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Q가 여기 사이에 이 곡선 위에 어딘가에 이런 데에 존재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Q가 여기 있다라면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PQ랑 이어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아니, P점이 여기 있게 되고 Q점이 여기 있게 돼버리면 얘는 A랑 C는 양끝 꼭지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 P, C, Q를 이어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때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A랑 C를 이어서 일단 대각선을 하나 긋자. 이렇게 이 사각형에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게 되고,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로 잘리게 되지. 이 위에 삼각형, 이 밑에 삼각형으로 잘리게 됐을 거고, 이때 이 두 삼각형들 둘 다 넓이가 최대가 되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이때 이 A랑 C랑 점은 얘네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란 말이야. 얘 마일, 마육, C는 4, 4로 고정되어 있었지. 그랬을 때 이제 빨간색 삼각형 먼저 집중하자. 여기 얘가 넓이가 언제 최대일까를 봤더니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밑변을 선생님이 A부터 C까지 길이라고 하면 얘도 고정되어 있고 얘도 가만히 있는 점이니까 이 길이는 그냥 일정한 상태지. 뭐가 최대면 최대야? 높이가 최대여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도 최대가 되겠지. 높이가 근데 언제 최대냐라고 하면은 방금 이 선분 AC 있죠. 이 선분 AC하고 평행하면서 얘하고 이렇게 평행하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자, 선을 찾아줘. 그럼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끝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접점 좌표, 여기 접점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평행하게 갖다 붙였다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얘가 일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 P는 여기 접점에 물론 위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 접점이 아니라 이 안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쪽에 있게 되면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보단 얘가 더 짧아졌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높이가 최대일 때 최대니까 이 길이, 얘가 P가 여기 위치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면서 얘가 높이 역할이 되겠지, 이렇게 이만큼이. 근데 얘는 더 짧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언제 높이가 최대야 라고 하면은 P가 정확하게 여기 접점에 위치해 있을 때, 이때 이 삼각형은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빨간 삼각형이 생겨지면서 이게 넓이의 최대가 된 삼각형이란 얘기지. 이해되지? 결론적으로는 얘도 이게 접점, 즉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뭘 할 때의 접선 문제야? 물으면 우리는 이 AC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얘의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선 얘도 이 접선 또한 이 AC와 평행한 선이라 있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은 상태, 즉 기울기를 알고 있는 케이스고, AC 사이의 기울기는 E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 이제 미분하신 다음에 얘가 2가 되는 그 X를 찾자.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이 방정식의 X값은 두 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두 개는 왜 두 개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빨간 선하고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으면서 이 3차 함수 곡선에 접하는 선은 여기 위에만 잡히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밑에 부분에 여기에도 갖다가 이 밀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또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이 접점의 x좌표하고 이때의 접점의 x좌표가 둘 다 이 방정식의 해로서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겠지. 왜냐면 우리는 이 도함수 값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그 x가 이거의 해인 거니까, 기울기가 정확하게 2가 되면서 접하는 선은 지금 여기 두 개 이렇게 잡혔었지.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의 위치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아까 우리가 이 대각선 그은 상태에서 또 여기 보라색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 또한 높이가 최대면 최대일 거 아니야. 얘도 언제 높이가 최대겠어? 얘랑 평행한 선이면서 이 3차 함수에 접하는 상황일 때, 이때 이 접점에 정확하게 Q가 딱 위치하게 되어야 이게 높이의 최대값으로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높이의 최대인 삼각형 넓이의 최대일 때 모양인 거고, 물론 Q는 이 안쪽 곡선 이런 데 찍혀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밑변은 또 우리가 A부터 C로 고정하면은 이때 높이가 더 짧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원하는 건 접점에 딱 Q가 위치하게 됐을 때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점 P와 점 Q의 X좌표에 뭘 구하라 했고 곱을 구하라 했었고, 점 PQ의 X좌표는 바로 이 방정식의 해였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근거하게 주한개 쓰면 되지. 그래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된다. 자, 90번은 당연히 이 상태의 그림에 우리는 단면을 먼저 자를 거야. 단면이라는 건 여기 딱 정 가운데에서 이 그림을 잘라가지고 이제 앞에서 쳐다봤을 때의 모양을 볼 거고,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를 당연히 Y축, 여기를 X축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XY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때 이 곡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2차 함수로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여기 길이가 4였기 때문에 요만큼은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2에 찍힐 거고, 여기는 높이가 2란 얘기는 여기가 2란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0,2의 꼭지점을 찍어주면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다. 그런데 이때 뭐라 했냐면 이 그림자와 구조물의 밑면의 넓이의 합이 4분의 25파이래.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입체 도형상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런데 얘는 당연히 이거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원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얘는 파이 r 제곱이 4분의 25파이니까 2분의 5가 반지름이겠지. 즉 2.5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반지름이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만큼의 반지름, 왜냐면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의 넓이가 4분의 25파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 이만큼 길이가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2분의 5라는 건 2.5니까 여기 이쯤에다가 우리가 2분의 5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 조명의 빛의 양 끝의 경계를 생각해보면 이 빛이 이 구조물에 여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빛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접하게 그은 게 정확하게 2분의 5,0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물론 이게 이렇게 왼쪽 편에서 똑같이 잡혔을 텐데, 결론적으로 구조물의 밑면이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여기지. 별표 여기에서부터 조명까지 높이, 요 길이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별인 거고 이 조명이 여기 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 이만큼이 무엇이겠냐 이걸 물어본 거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게 이 빨간색 오른쪽 거 얘만 보면 왼쪽 건 이제 필요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얘는 결론적으로 얘가 몇 차 함수인데 2차 함수에 대한 얘는 무슨 선이야? 여기서 접한 접선인 거네. 우린 접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다면 얘만 구하면 얘의 y절편이 지금 답인 상태인 거겠지. y절편이 이 길이랑 일치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접선의 방정식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세 가지로 분류해 생각해야 돼. 얘가 접점 좌표를 아는지 기울기를 아는지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인지를 봤더니 얘는 여기 2분의 5, 0에서 이렇게 그은 접선 문제라고 봐도 되겠지. 이 함수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이란 걸 알았고, 세 번째 방법일 땐 여기를 접점 좌표를 t,ft라고 설정을 하시죠. 그러려면은 우린 이 2차 함수 y는 fx를 세워줘야 돼. 그리고 이 접점 좌표는 t,ft니까 접방은 이렇게 형성되겠지. 그리고 요 놈의 얘가 2분의 5, 0이니까 2분의 5, 0을 대입해서 t 값 찾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일단 이 2차 함수를 세울 건데, 이 2차 함수는 현재 여기 꼭지점이 0,2이기 때문에 y는 2차 계수는 모르지. 그래서 a x-0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 세울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a 2차 계수는 이 2차 함수가 2,0을 지나니까 이걸 대입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4a 플러스 2가 0,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2차 함수를 세웠고,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fx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f'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얘에다가 t 대입해서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여기다가 t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0,2분의 5, 아니 2분의 5, 0이지? 2분의 5, 0을 대입해서 이렇게.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한번 풀면은 전개해 주시고,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바꿨더니 t는 이제 1 또는 4다가 나오겠다. 그런데 이 t라는 게 여기 접점 x좌표인데 얘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일 수는 없고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t 값이 1이라고 구해줬고, t 값이 1이니까 우리의 이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럼 아까 원래 접선의 방정식이 현재 y는 이렇게 잡혔었잖아. 이때 t에다 1 대입하세요. 그러면 얘가 접방인 거고 얘의 y절편은 구할 수가 있겠지. 얘랑 곱해서 상수항 빼면 얘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다 보니까 3 빼기 2분의 1, 즉 2분의 5가 y절편. 그래서 답이 2분의 5가 돼. 91번 보자. 자, 얘는 y는 kx라는 1차 함수는 일단 원점 지나는 1차 함수지. 이걸 꼭 체크를 해두시고, 이때 k가 기울기 역할을 하잖아. 그런데 이 3차 함수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 개수를 nk라고 하래요. 근데 이걸 얘가 k에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한, 즉 n1, n2 이걸 다 더해주란 얘기지. 이 상태. 그런데 얘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게 되면 원점 지날 때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k 값이 커지면, 자, k 값이 이 직선의 기울기 역할이 되기 때문에 k가 커지면 점점 기울기가 올라가지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도 교점이 한 개고, 자, 어느 순간에 딱 교점이 두 개로 바뀌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이 교점 두 개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많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이렇게 더 커져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이쪽 위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 밑에서 여기 한번, 여기 밑에 또 한번, 총 3번 만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접하는 순간을 찾아줘야 되고, 이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작으면은 교점 1개, 접할 때는 교점 2개, 접할 때보다 기울기 커지면 교점 3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또다시 접하는 순간이 중요한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순간을 찾아줘야 되고, 이때는 다시 접방은 세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kx라는 건 무조건 원점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3차 함수의 그은 접선 문제,
즉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를 생각해도 되겠지. 자, 그럴 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었어? 접점 좌표를 t, ft 이렇게 뒀지. 얘는 t제곱 빼기 2일 테고, 그다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이니까 자, 우리 접방 세워주세요. 그럼 3t제곱 x-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0 지나겠지. 대입해 주시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이면 즉 접하는 순간에 접점 좌표를 찾은 거라는 거지. 그럼 이때는 이 접방이 어떻게 돼?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된다고? t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t 자리에 마이너스 1 다 넣어봐. 즉 y는 3x. 자, 이 접하는 순간에 이 직선이 정확하게 y는 3x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k가 3이 되면 얘는 접하게 되고 교점 개수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3은 2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3보다 기울기가 작게 되면 아까 교점 몇 개 된다 했어. 이렇게 되면 교점 한 개밖에 없으니까 n1, n2는 둘 다 1, 1인 거고, 그리고 뒤에 n4부터 n10까지는 전부 다 몇 되겠어? 전부 다 아까 3개씩 맞는다 했었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럼 1이 두 번에, 2가 한 번에, 3은 4부터 10까지니까 얘가 7개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25가 답이 되겠다. 자, 92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 점에서 이 2차 함수의 접선을 긋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얘도 접선의 방정식 중에 세 번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세 번째 상황은 우리가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고, 그때는 접점 좌표를 t, ft 이런 식으로 세운 후에 접방을 세우고, 이 접방이 이 밖의 점을 지날 테니 여기에 밖점을 대입시켜서 풀었던 풀이법,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입하게 된 순간엔 t에 대한 방정식이 생길 거고,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접점의 x좌표들이 될 거라는 것도 상황을 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그려진 상태여야 돼. 자, 그런데 일단은 얘는 이 함수가 너무 그냥 쉬운 함수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긴 단순한 2차 함수지. 그랬을 때 n, 0인데 n이 양수라서 이런 데 있는 거야 지금 n, 0이. 그치?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이렇게 두 번 그을 수 있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도록. 그랬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 접점 x좌표를 베타라 놔줘라, 이런 상황이네. 베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억은 바로 풀리지. f 프라임 알파가 음수. 자, 여기 당연히 여기서는 이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베타에서 f 프라임 베타라는 게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베타지. 근데 얘는 당연히 양수가 맞지. 그래서 기억은 바로 맞다라고 판단 가능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a, b의 기울기가 m이래. 니은 쌤 여기다 풀어볼게. 얘 둘 사이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2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2. 이게 지금 이거의 기울기지. 근데 그게 m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2는 사라지고, 그럼 여기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합차네. 그럼 얘랑 얘랑 약분돼서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 그랬을 때 뭐냐 물어봤냐면 얘네 더한 게 m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f 프라임 x를 구해서 얘가 2x잖아. 그럼 f 프라임 알파는 뭐야? 2알파고 f 프라임 베타는 2베타지 지금. 이거 두 개를 더해주래. 더해주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즉 2로 묶으면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m이라고 해놨었던 거기 때문에 얘는 m으로 바꿔줬을 때 2m이다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2m이어야 되는데 m이라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게 되겠다. 자,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쌤 처음에 얘기했던 이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는 이렇게 풀려고 했었던 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풀어 나가줄 건데, 잘 봐. 선분 AB라는 게 결론적으로 여기서 점과 점 사이 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우리가.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A 루트 씌운 게 선분 AB야.
이게 지금 선분의 AB의 길이지. 근데 이때 이 알파랑 베타라는 게 뭐냐면 이 알파 베타는 이 접점의 x좌표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점 좌표를 t, ft라고 해서 접방 세운 다음에 제가 접방까지 세워볼게. 자, 그럼 y는 이렇게 세워졌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밖의 점을 대입을 시킨다 했지. 그래서 n, 0을 대입해서 그리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이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얘의 해가 바로 t값들일 건데 그 t값들이 바로 정체가 접점의 x좌표들, 즉 이거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면 근거하게 주관계상에서 두근의 합은 2n, 뭐 곱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얘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둘 다 해줄 수 있지. 그리고 플러스 앞에 있던 얘도 떨쳐서 써주게 되고 이러면 배마 아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이게 선분 AB야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곱셈 공식 변형한 거 알죠? 그리고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2n이었으니까 여기다 2n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까지 얘를 변형한 후에 여기에 딴 2n 여기에 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이 식 자체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이렇게 n에 대해서 만들어져.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선분 AB를 n제곱으로 나눈 후에 얘를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누고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키우는 거지. 그럼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분모도 2차, 이것도 우리가 2차 취급되지. 그럼 2차의 개수는 얘가 루트 16 취급으로 해서 루트 16이면은 얘가 최고차 개수의 b가 1분의 4가 되어서 답이 4가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디귿도 맞게 돼서 답이 3번이 된다. 자, 93번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2차 함수는 얘들아 n하고 n 플러스 1에서 x축하고 이렇게 만나겠지. n하고 n 플러스 1에서 만나면서 얘가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의 함수야.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 직선과 이 2차 함수가 1사분면에서 접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잖아. 원점을 지난 직선이 이렇게 얘가 1사분면에서 접하게 되었다. 이때 접점 x좌표를 a라고 하래. 자, 여기를 a라고 써주래.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또 b라고 하래요. 그럼 얘를 선생님이 이 2차 함수를 fx라고 논다면 직선의 기울기 b라는 건 f'a겠지 결론적으로. 자, 그럼 이때 이 또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접선의 방정식 중에 세 번째 상황, 원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라고 바라봐도 되겠지. 곡선 밖에서 그은.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이 접점 좌표를 원래 우리가 t, ft 이렇게 설정을 하지. 그 상태에서 얘는 접방을 세워줘. 이렇게. 그 다음 얘가 원점 지나니까 0,0 대입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우리가 f't라는 거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t 대입을 해주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전개를 우리가 해서 f'x를 구하게 되면, 아니면 얘는 전개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곱해져 있기 때문에 미그금이 하면 되죠. 곱미분.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냅두고 얘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얘는 그냥이 x 마이 1 플러스 얘를 그냥 이거 미분하면 1인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f'x를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때 얘에다 t 대입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ft인데 ft라는 건 여기 x자리에 t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x자리에다 t를 딱 대입해서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자, 이제 얘에다가 이제 우리는 0,0 대입할 거지.
그래서 여긴 지우고 0,0을 x, y에 대입한 상태에서 정리를 쭉 할 수 있겠죠. 전개 다 해가지고 전개를 한번 하는 거 너희가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이거 전개를 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야.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직접 한번 연습만 해보세요. 그럼 이 상태가 이제 t제곱은 우리가 n제곱 플러스 n이라 써도 되고,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다가 되겠지. t라는 게 여기 접점 x좌표인데 얘는 양수니까 얘를 플러스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t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t를 원래 여기서 뭐라고 하라 했었어? 접점 x좌표를 a라 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제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다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b를 찾아야 되는데 b가 f'a였잖아.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이 기울기 자체 얘가 f't인 거죠 지금. f't가 얘니까 f'a는 이 t에다가 a 대입해서 t에다가 a 대입해 주게 되면 이게 b인데 a를 다시 얘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a랑 b가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는 요거고 b는 이 상태를 곱해서 극한 계산을 해줬더니, 자 극한 계산의 가장 기초는 대입하라 했었고, 그럼 얘가 무한대네. n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그럼 얘도 무한대인데 얘가 마이너스 2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가 되지. 그럼 이거 위치 바꿔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무한대 곱해져 있는 거네. 근데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체가 애초에 이게 무슨 형이야? 부정형이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에서 계산이 안 되고,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 얘 둘의 자리를 좀 바꿔주자. 요거랑 얘랑 자리 바꾸고,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리화 시켜주자. 무마무에서 루트 있을 때 유리화 시키자 했었지. 그래서 1분의라고 놔준 다음에 유리화 시키면 얘를 분자분모에 똑같은 걸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분자는 얘에 똑같은 거에 플러스 자리 이렇게 곱하니까 합차가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거의 제곱끼리 빼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 사실 1단원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계산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산을 쭉 해줘봐. 그럼 그 다음 이거 계산 쌤 생략을 할게. 그래서 답이 얘는 4분의 1로 나오게 될 거야. 끝까지 계산하는 거는 한번 직접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좀 길어졌는데, 원래 접선의 방정식 단어는 계산이 좀 길어져. 그런데 그걸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연습을 꼭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자, 94번은 이 함수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 자, 그럼 이제 접방 먼저 세워보자. 이거 미분해서 3x제곱. 그럼 얘에다 t는 게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정리 좀 해주면 3t 제곱 x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근데 얘의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얘기하래. 그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게 y절편이니까 얘겠지. 그러니까 b점 좌표는 0, 이렇게 만들어졌겠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번엔 두 번째 상황에 지나면서 얘의 접선의 수직, 그러니까 얘가 그 접선이었는데 얘한테 수직이려면 기울기는 이젠 역수의 마이너스 1배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 다음 다시 A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얘를 지나는 한 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이번엔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래. 그럼 얘의 Y절편을 또 구하게 되면 얘는 정리 좀 해주면, 즉 얘의 C점 좌표, 이게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됐겠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그 상태에서 A점까지 포함해서 얘네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하고 이거 계산해 주래. 자,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필기 좀 먼저 해봐. 이 상태에서 선생님 필기했다고 치고 지우고 설명을 하면, 자 이제 얘가 이런 상황이네. t, t세제곱 플러스 1이란 얘가 이제 문제가 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야. 왜냐면 t값이 0만 아니라 되어 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얘가 양수면 오른쪽에 있고 음수면 왼쪽에 있겠지.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이게 직선, 뭐 접선 우리가 그었었잖아. 수직으로 이렇게 되도록.
근데 얘가 현재 B가 이렇게 돼 있고 C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B가 밑에 있고 C가 위에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야? C와 B의 y좌표의 차이를 구하면은 그게 밑변 길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y좌표 길이 얘 길이 빼줘. 그런데 뭐가 더 위에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이 길이가 되겠지. 설령 얘가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더라도 절대값 씌우면 이 길이로 식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이때 높이가 이걸 높이라고 볼 건데, 이 높이라는 건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우리 이 a의 x좌표가 이게 그대로 높이가 되지. 근데 만약에 a가 이 왼쪽에 있다면 이 x좌표는 음수일 거기 때문에 이 t값 자체가 음수라서 이때는 이 높이를 뭐라 얘기해 줘야 되겠어? 얘를 t라 얘기하면 마이너스 t라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t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으로서 높이를 처리할 수가 있겠다. 거기에 2분의 1까지 곱하면 이게 st고 얘를 t를 0으로 보내주래. 근데 우리는 다시 절대값 성질이 얘들아 절대값 두 개 곱해져 있을 때 절대값 한 번에 합쳐져 이렇게 곱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t를 여기다가 쭉 다 이렇게 곱해주자. 1은 지워졌을 거고, 이 상태에서 정리만 해주면 여기 1은 지우고 마이 t 세제곱 마 t 세제곱에서 마이 3t 세제곱 됐을 거고, 이 상태에다 이제 우리 t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절대값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 풀어서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배까지 계산해주면 얘가 2분의 3, 얘는 6분의 1. 리미트가 이 상태에서 t가 0으로 보내진 상태네.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6분의 1만 남겠다. 자, 95번은 이건 선생님이 선진 그 개념 강의에서 평균값 정리에 심화 문제 풀 때 풀어줬던 문제 유형인데,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그 평균값 정리 심화 문제 강의 그 개념 강의를 참고를 해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빠르게만 설명을 해서 풀어볼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x가 지금, 자,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 값을 x로 갖는, 즉 원소가 평균 변화율 값인 거지. 여기까지 당연히 해석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얘가 3차 함수, 즉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든지 간에 평균값 정리가 성립이 돼. 평균값 정리가 성립된다는 거는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게 되는 이 미분계수가 되는 그 C가 x1과 x2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x의 원소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얘랑 같다라고 봤을 때 x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 값의 범위를 먼저 찾을 거야. 이 c가 어디 있다고? x1과 x2 사이. 근데 x1, x2는 또 0과 3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거 미분을 해줘. 그럼 이 상태면 얘가 이렇게 생긴 상태겠네. 축방이 0이고. 그럼 얘는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3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50이 되겠네. 그러면 f'c 값은 얘들아 0 포함 3까지, 그러니까 구간을 선생님이 0과 3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4부터 50까지는 다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지. 이 미분계수 값은 마사가 최소 50이 최대로 나와. 어느 구역에서? 0 이상 3 이하 구역에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최대 최소가 되는, 선생님이 이 미분계수 값은 평균 변화율로는 못 만든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평변으로 얘기해 주실 때는 평변은 마사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상태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건 그 심화 강의에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이 안에 자연수는 지금 50보다 작은 자연수, 즉 49개가 있겠지. 자, 96번은 fx가 2차 함수 상태고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 상태야. 그랬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즉 얘는 항등식 상태죠. 그럼 일단은 선생님 첫 번째로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좀 정리를 gx에 대해서 해줄 거야. 근데 gx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면은 얘로 양변을 나누고 싶지? 근데 얘로 양변 나눌 땐 당연히 얘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잖아. 즉 얘가 0이 아닐 때만큼은 나눠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x가 1이 아닐 때가 되는 거죠. 1 넘어가면.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gx는 얘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일단 기억부터 바로 판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구하는데 gx가 얘는 x가 현재 1로 한없이 다가가는, 즉 1은 아닌 상태에서 다가간다고 우리가 극한에서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x가 1이 현재 아닌 거니까 이 gx는 얘라고 써도 되지. 1이 아니면 gx는 얘랑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써주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얘는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이고 우리의 fx는 2차니까 항상 모든 x값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존재, 즉 다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1이 되는 거가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냐 물어봤는데, 항등식은 얘들아 미분을 해도 그대로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좌변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미그금이 하면 되지. 미그 그다음에 플러스 미, 우변은 f'x가 되고 얘는 상수니까 0 되겠지. 그 상태에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얘가 지금 니은에서 나왔던 식이 돼서 니은도 맞겠다. 자 마지막 디귿 별표 쳐주시고, 자 디귿에서는 x가 현재 1보다 뭐한 상태야?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x가 1은 절대 아니지. x가 1이 아니니까 이 gx는 아까도 여기 써있잖아. x가 1이 아니면 뭐라 써야 된다고? 얘로 바꿔도 되는 거야. 1이 아닐 때 gx는 얘랑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gx를 요거 이 식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그랬을 때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 성립이 항상 되겠냐, 이게 지금 디귿에서 물어본 거죠. 근데 비교해봤더니 얘는 무슨 변화율이야? 평변인 거고 얘는 이젠 미분 계수값들을 함수값으로 갖는 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잡아줘서 그냥 바로 틀렸다라고 우리가 디귿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발레 잡냐면 우리 fx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다 보니까 위볼일 수도 있고 아볼일 수도 있는데, 그 볼록성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가정해 볼게. 그리고 여기 x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의 x는 현재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왼쪽 이런 데 x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좌변은 여기 x,fx에서부터 1,f1까지를 이은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좌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변은 얘는 f'x라는 게 이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 보라색 기울기가 더 작은 거지. 음수에선 경사갑하는 게 더 기울기 작은 거니까 얘는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성립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게 되는 거야. 이런 발레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